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15번째 강의 액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 이벤트와 리스너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와 리스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드로잉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해봤죠. 자, 오늘 액티비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액티비티도 이벤트만큼이나 안드로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전혀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액티비티의 개요에 대해서 액티비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에 새로운 액티비티로의 전환, 생명주기, 화면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액티비티를 제가 중간중간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액티비티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그냥 화면 하나, 우리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면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화면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이제 버튼들이 홈 버튼도 있고요, 백 버튼도 있고 메뉴 버튼도 있죠. 자, 이렇게 있을 때 화면, 요 화면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화면, 그걸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먼저 보면 액티비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란 하나의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뷰 그룹과 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바 코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개발자의 그 몫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 전체를 갖다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액티비티가 n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즉 화면이 n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마켓에서 다운받아갖고 실행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화면이 넘어가죠. 한 개의 화면을 가지고 이루어진 어플리케이션도 있는가 하면 n개의 화면을 가지고 이루어진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안에 액티비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n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액티비티 하나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뷰, 위젯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커스텀 위젯도 존재할 수 있고, 하여튼간 위젯들이 존재할 수 있고, 또 뭐 뷰 그룹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뷰와 뷰 그룹을 포함하고 있는 거, 그게 뭐 액티비티고요. 액티비티 여러 개가 모여서 뭐가 돼요? 어플리케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액티비티 전환. 우리는 지금까지 액티비티 하나, 즉 화면 하나만을 가지고 그 하나 안에서 어떤 이벤트를 날리고 받고, 그 다음에 뷰와 뷰 그룹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잡는 것을 설정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화면을 두 개 이상 n개를 놨을 때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화면 전환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하나 이상의 액티비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정한 로직에 의해서 액티비티 전환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전환을 해주는 코드가 있어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환된 액티비티에는 새로운 화면이죠. 새로운 화면에는 또 새로운 뷰와 뷰 그룹과 그 다음에 위젯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액티비티의 제작 과정인데요. 이거는 뭐 외우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니고, 먼저 일단 한번 이렇게 문서로 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액티비티 제작 과정은 새로운 액티비티를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U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레이아웃을 제작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다음에 액티비티를 상속받아 액티비티 파일 제작합니다. 자바 파일을 제작하는 거예요. 자바 클래스 파일을 만드는데, 이때 자바 파일을 만들 때 반드시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manifest라는 파일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 강의 안드로이드 거의 초반에 우리 프로젝트의 구성 파일과 폴더들을 살펴볼 때 manifest.xml이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manifest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정보,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정보, 액티비티 정보, 인텐트 정보, 권한 정보, 퍼미션,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었으니까 그 새로 만든 액티비티의 정보, 액티비티는 어디에 있다, 이름은 뭐다, 그런 정보들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세 가지, 보통 통상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액티비티 레이아웃 제작, 어디서 해요? 레이아웃 폴더에 XML 파일 이용해서 레이아웃 잡고요. 다음에 액티비티를 익스텐즈한 자바 파일을 만들고요. 다음에 매니페스트에다가 내가 만든 자바 파일, 어떤 거?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자바 파일을 매니페스트에 정보를 등록하는 거죠. 정보를 추가해 줌으로써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동안 많이 살펴봤던 메인 액티비티라는 거, 그거는 이런 과정 안 거쳤죠. 레이아웃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서 텍스트 뷰 이용해서 헬로우 안드로이드 찍어주고 있었어요.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줬죠. 자,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액티비티, 요거 메인 액티비티를 우리가 사용했는데 내가 익스텐즈에서 액티비티 사용 안 해도 자동으로 그냥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에 매니페스트에다가 액티비티 정보를 추가하는 거, 이런 작업도 안 했어요. 하지만 메인 액티비티 우리가 다 이용해서 뷰를 만들고 뷰 그룹을 만들고 이벤트를 날리고 리스너 받는 그런 기능까지 다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알아서 이클립스가 알아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액티비티 하나와 그 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매니페스트에 등록해주는 과정을 그냥 자동으로 누가 이클립스가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메인 액티비티도 반드시 레이아웃이 있어야 되겠죠. 레이아웃이 있어야 되고 액티비티를 상속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매니페스트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한 개 정도는 누가 이클립스가 만들어 준다는 거. 두 번째부터는 우리 개발자가 직접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에 생명주기. 액티비티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생명주기가 있어요. 생명주기,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뭐냐면 액티비티가 탄생을 해요. 탄생. 우리 사람이 탄생했다가 일생을 쭉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가는 것처럼, 그죠? 땅에 묻히는 것처럼 액티비티도 이런 생명주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액티비티의 생명주기, 어떠한 생명주기를 갖고 있는지 봅니다. 액티비티는 시작, 실행, 정지, 종료 등의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모든 언어에는 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액티비티에도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액티비티의 이러한 생명주기를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메소드, 콜백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액티비티 상태에 맞게 로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주기는 onCreate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게 다 메소드 이름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딱 시작을 하면 그 액티비티의 onCreate가 시스템에서 호출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딩을 했던 부분이 다 onCreate 여기에요. 그렇죠? 자, onCreate가 딱 시작이 돼서 액티비티가 딱 실행이 되고요. 다음에 onStart 메소드가 또 실행이 됩니다. 다음에 onResume이 돼요. 여기까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어떤 화면을, 어떤 앱을 실행시켰을 때 어떤 화면이 딱 나타나죠. 그 화면이 나타나는 단계가 어디까지? onResume까지가 거쳤을 때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눈으로 또는 어떠한 감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onCreate 콜백에서 콜백 불러오고요. 호출되고 onStart 호출되고 onResume까지 다 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터치도 하고 어떠한 동작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onPause가 있고 onStop이 있고 onDestroy인데 onPause는 우리 음악 재생하다 퍼즈 누른다고 그러죠. 중단된 거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잠시 홈 버튼을 눌렀어요. 홈 버튼을 누르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아예 종료되는 게 아니라 dim 처리돼 갖고 백그라운드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불러서 쓰면 다시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던 UI 그대로 나와 있죠. 그게 onPause예요. onPause. 아직 어플리케이션이 프로세스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동작을 하고 있긴 있어요. 있는데
화면상에 아직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 뭐 그런 어떠한 이유로 화면상에 안 보여요. 그럴 때 on pause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콜백 메소드 이름이니까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요.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가 부족하다 아니면 강제 종료를 했다. 이럴 때 on stop이 호출되고 이어서 바로 on destroy가 호출이 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예 메모리나 프로세스가 아예 사라진 거예요. 다시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onCreate로 될 수 있습니다. 자, 라이프 사이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액티비티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 그죠? 자, onCreate에서 생성을 하고요. 탄생을 해요. 어플리케이션 시작하면 onCreate가 가장 먼저 호출이 된다는 얘기겠죠. 다음에 onStart, onRhythm까지 거쳐서 어떻게 우리 눈에 짠 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onRhythm까지 거친 상태예요. 그래서 실행 상태라고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사용을 해요. 그러다가 홈키를 눌러서 홈 런처로 갔다. 아니면 어떠한 이유 다른 그 뭐 전화가 왔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막 사용하다가 전화 오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 사라지고 전화 어플이 그 폰 어플이 실행이 되죠. 콜 어플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전화 통화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살아나죠. 내가 사용하고 있던 앱이 그 상태가 on pause 상태입니다. 자, 전화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지울게요. 내가 자, 스마트폰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앱을 딱 실행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실행돼요? onCreate 실행되죠. 그래서 화면에 UI 그리고 어떠한 그 버튼이나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자동으로 실행되는 어떤 로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다음에 onStart 실행되고 onRhythm까지 실행이 되면 화면에 딱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에 이제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액티비티가 화면에 보여졌어요. 버튼도 있을 수 있고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 뷰도 보일 수 있고요. 자, 이런 UI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이 막 구동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콜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이 바뀌겠죠. 자동으로 바뀌죠. 어떻게? 전화 통화하는 화면을 바꿉니다. 그래서 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이 화면이 어떻게 전화 콜 화면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이 어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순간 on pause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콜 상태는 이것도 앱이죠. 콜 앱은 onCreate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onStart, onRhythm까지 온 겁니다. 자, 근데 전화가 이제 막 벨이 울리고 있어요. 근데 받기 싫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럼 거절을 딱 하는 순간 콜 앱은 죽어요. 그러면 얘는 on pause를 거쳐서 on stop, on destroy까지 가서 생을 마감합니다. 얘가 마감한 대신 얘 이전에 실행되던 내가 갖고 놀던 내가 신나게 실행하고 있던 이 앱이 다시 나옵니다. 이 다시 나오는데 이 다시 나올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전화가 왔을 때 on pause에 왔어요. 죽진 않은 거죠. on stop이나 on destroy까지 안 갔어요. 안 가고 여기에 단시 pause, 백그라운드로 좀 빠진 거예요. 물러난 거예요. 콜 그 어플 때문에. 그다가 콜 어플을 그 종료 거절했어요. 전화를 종료하는 순간 얘는 죽으면서 다시 이 앱이 어디로 가요? 다시 on rhythm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이유로 중단되면 또 on pause로 들어오고 on pause 들어왔다가 다시 이 앱이 시작되면 다시 on rhythm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on pause에서 이렇게만 가는 건 아니죠. 메모리 부족이라든가 어떠한 뭐 메모리 킬러 같은 이런 그 강제 종료를 시켜서 그냥 쭉 내려와서 on destroy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on pause에서 대기 상태를 거친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 그래서 다시 실행될 때는 on rhythm으로 가고 그냥 끝날 때는 destroy에서 아예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요 상태, 여기가 좀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어야 할 콜백 메소드는 딱 요 세 가지만 우선적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onCreate 액티비티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플이 실행이 된다.
실행이 될 때 초기화를 해야 되는 뭐 변수 값이 있다, 기능 구현을 해야 된다, 뭔가 초기화를 한다 그러면 다 onCreate 넣으면 돼요. 다음에 액티비티가 부활돼요. onResume 요것도 중요합니다. onPause 상태에서 다시 부활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onResume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onPause 액티비티가 잠시 백그라운드로 빠진 상태입니다. 종료될 수도 있고 종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료 가능한 단계 onPause입니다. onPause는 왜 중요하냐면 그냥 종료되면 되지. 얘를 갖다가 유심히 우리가 개발자가 봐야 될 이유는 어떤 앱이 종료를 해요. 강제 종료가 돼요. 정상적인 종료가 아니라 폰이 꺼졌다, 배터리가 다 됐다, 뭐 메모리가 부족해서 강제 종료를 시켰다. 어떠한 이유로 강제 종료를 되면 내가 최근에 그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환경 설정들이 있겠죠. 어떤 값을 저장했다, 어떤 뭐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onPause에서 여러분이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onStop하고 onDestroy는 호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앱이 강제 종료를 시키면 이거 여기 호출 안 되고 바로 그냥 프로세스 빠져나와 버립니다. 하지만 onPause는 반드시 거쳐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뭐 보존을 해야 될 데이터는 게 있다. 그러면 꼭 onPause에서 반드시 그 정리를 코딩을 해 주셔야지 혹시나 얘가 강제 종료가 됐을 때도 내가 최후에 사용한 환경 설정 값이 살아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onStop이나 onDestroy에다 그런 작업을 해버리면 onPause 상태에서 onStop이나 onDestroy 거치지 않고 그냥 프로세스에서 빠져버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빠져버리면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호출 안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꼭 onPause에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꼭 보정돼야 될 데이터나 환경 설정은 onPause를 이용해서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액티비티에 대해서 쭉 말로써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가 없네요. 이클립스를 실행할게요. 자, 실행하는 동안 잠깐 퍼즈 눌러서 실행되면 다시 진도를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예제를 한번 임포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15였죠? 15-2번 얘는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액티비티 전환에 관련된 거죠. 자, 액티비티 전환을 할 때 새로운 액티비티 만들 때 이 과정 잊지 마세요. 레이아웃 제작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액티비티 파일 만들어야 되고요. 다음에 매니페스트 정보 추가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예제 보면 자, 메인 액티비티인데 액티비티 상속 받고 있죠. 익스텐드 합니다. 자, 그리고 onCreate 메소드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set 컨텐츠 뷰에서 r.layout의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요거 찾아가서 보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액티비티 메인. 자, 그래서 얘는 레이아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보면 텍스트 뷰가 있고요. 다음에 버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고 있고요. 자, 여기서 요걸 전개했고요. 자, 버튼을 찾아서 초기화 시켜줬고 여기다가 이벤트 익명 이너 클래스로 여기다가 onClick 리스너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onClick. 자, 요거는 아직 안 배운 내용이니까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세컨드 액티비티 있습니다. 자, 세컨드 액티비티 보니까 액티비티 상속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액티비티 언더바 세컨이라는 레이아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죠. 요거 열어보면 예를 보면 텍스트 뷰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찾아가 볼까요? 스트링 XML에 보면 세컨드 액티비티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겠죠.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세컨드 액티비티 정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스트링 고 메인 다시 메인으로 가는 버튼이겠죠. 그래서 고 메인
스트링 찾아보면 예, 여기 있죠. 고 메인 액티비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액티비티, 왼쪽이 메인 액티비티, 오른쪽이 세컨드 액티비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장표에서 살펴보았던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드는 과정, 액티비티 레이아웃을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 만들었죠. 액티비티 레이아웃 만들었고요. 자, 다음에 액티비티를 상속받아 액티비티 파일을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액티비티를 익스텐즈해서 액티비티 자바 파일 만들었죠. 자, 두 번째까지 됐고,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 액티비티 정보 추가한대요. 자, 매니페스트 볼까요? 자, 매니페스트 보면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할게요. 자,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이 응용 프로그램 전체를 다 가르치죠. 그 안에 액티비티가 처음에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메인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고, 다음에 우리가 요겁니다. 요거 만든 거 여기다가 또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 앞에는 원래는 그 패키지명을 다 써줘야 돼요. 세컨드 액티비티 자바 파일이 있는 패키지명을 다 써주는데 위하고 동일하죠. 메인하고 동일한 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점을 찍고 닷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벨 스트링에서 라벨 스트링에 또 가보면 세컨드 액티비티 라벨 세컨드 액티비티 네임 요거네요. 그래서 세컨드 액티비티 라벨 붙여줬고요. 자, 그래서 매니페스트에 액티비티를 정보를 추가해 줬습니다. 그러면 장표에서 알아봤던 세 가지 정보 다 지금 작업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티비티 새로 만드는 방법 굉장히 쉽죠.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려는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을 먼저 잡아요. 새로운 액티비티에 내가 머릿속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면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레이아웃대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거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클래스 파일, 자바 파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셋 컨텐츠 뷰는 어떻게 r.layout 액티비티 세컨드 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해줘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매니페스트에다가 내가 새로 만든 액티비티의 정보를 추가시켜 줘야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작업을 하면 작업이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다음에 장표로 와서 자, 액티비티 전환에 관련된 부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새로운 액티비티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컨드 액티비티까지 만들었는데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이 있어요. 얘는 그죠?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딱 클릭하는 순간 리스너 달아놨죠. 온 클릭 리스너에서 얘는 세컨드 액티비티로 가고 싶어요. 화면을 전환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인텐트라는 액티비티와 액티비티의 통신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텐트란 걸 이용하는데, 자, 인텐트 객체를 생성을 하나 해요. 할 때 앞쪽에다가 매개 변수 두 개를 주는데 앞에 있는 매개 변수는 컨텍스트 넣는 겁니다. 컨텍스트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액티비티 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뭘 주냐면 바로 내가 전환을 해서 새로 나타나야 할 액티비티 클래스명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인텐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메소드만 호출을 하면 매개 변수로 인텐트 주고요. 호출을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세컨드 액티비티로 전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액티비티 전환은 스타트 액티비티 메소드를 이용하는데 스타트 액티비티 메소드가 파라미터는 뭘 원해요? 인텐트를 원하기 때문에 인텐트만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고요. 인텐트를 만들 때 생성자에다가 컨텍스트와 그 다음에 전환되어지는 클래스명을 적어 주시면 됐습니다. 자, 요거 한번 요거 일단 그냥 실행시켜 놓고요. 새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에뮬레이터 구동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 아까우니까 우리는 새로 그냥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깨끗이 지우고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네임은 소문자로 그냥 할게요. 대문자로 해도 상관없는데. 자, 다음에 미니멈은 3.0. 컴파일 5점 롤리팝에서 하고요. 타겟을 4점 또 키캣으로 놓고요. 다음에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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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시. 됐습니다. 네, 됐고요. 지금쯤 뭐 됐을까요? 아직도 안 됐네요. 자, 보시면 안드로이드 EX예요. 여기서 이 밑에 있는 부분 이거 아직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고요. 헷갈리니까 잠시 그냥 지워버릴게요. 날려버릴게요. 자, 다음에 얘를 보면 메인 액티비티가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게 아니라 액션 바 액티비티인데,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액션 바 액티비티라는 녀석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액티비티 바로 상속받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앱박 되는데 임포트 안 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임포트 해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레이아웃 가갖고 뭘 해야 돼요? 버튼 만들어 줄게요. 안드로이드, 아이고 버튼, BT01이라고 할게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드 마치라고 할까요? 네. 랩으로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텍스트는 뭐랄까요? 고 세컨드라고 할게요. 세컨드 액티비티라고 할까요? 너무 긴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할게요. 자, 다음에 얘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얘는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버티컬로 주고 얘 리니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됐습니다. 자, 다음에 버튼 하나 만들게요. 버튼 객체를 만들어 주시고요. btn. 자, 여기서 btn 초기화합니다. btn은 find view by id 해서 id는 r.id bt01 됐고요. 자, 앱박이 뜨는 건 마찬가지로 캐스팅을 안 해줘서 그런 거고. 자, 여기다 이벤트 이벤트 만들어 줄게요. set on click, new on click. 자, on click 믹션에다가 스위치문 줄 필요 없겠죠. 바로 이너 클래스니까. 임포트가 안 됐나요? 네, 임포트 해주고요. 자, 스위치를 줄 필요 없겠죠. 얘 혼자만 쓰는, 그죠? 익명 클래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텐트 만들어 줍니다. 인텐트 i는 new 인텐트 컨텍스트하고 컨텍스트하고 클래스명을 받는 메소드 생성자가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main activity this. 자, 얘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일단 넣어줄게요. 자, 다음에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요? start activity. 네, 요거 주면 되겠죠. 요거 주면 돼. i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다 됐을까요? 자,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제 15 언더바 2 ex1이죠. 자, 앱이 지금 인스톨 되고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가 스타트 되고 있겠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화면에 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타겟을 하니까 굉장히 빨리 되는데 에뮬레이터다 보니까 굉장히 느려요. 실제로 개발을 실무에서 할 때는 에뮬레이터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환경을 딱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타겟폰을 지정해 놓고 그 타겟폰에서 디버깅을 하면서 개발을 하지, 이렇게 에뮬레이터 갖고 개발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안드로이드 폰이 워낙 보급돼서 이런 일이 별로 없겠죠. 왜 실행이 안 되죠? 다시 한번 실행 시켜 볼까요? 됐죠. 자, 그래서 헬로 월드 고 세컨드 액티비티 이제 클릭하면 세컨드 액티비티 나왔고요. 다시 클릭하면 고 나오겠죠. 이렇게 액티비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거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 뭐 만들어야 돼요? 세컨드 액티비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클래스 만드는데 세컨드 액티비티 만들 때 얘가 뭘 상속받아야 된다고요?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메소드? onCreate가 있어야지 뭔가 화면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만들고 올게요. 자, 레이아웃에서 new 안드로이드 XML 파일 세컨드 액티비티 세컨드.xml이라고 할까요? 됐고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나왔고 버티컬 나왔고요. 자, 요거 메인에 있는 거 좀 복사해 쓸게요.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됐고, 여기만 어떻게 메인 액티비티. 자, 다음에 여기가 this is 뭐라고요? 세컨드 액티비티. 그러면 이것도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헬로 월드가 아니라 this is main activity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set content view r layout 어떤 거 액티비티인데 세컨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02로 바꿀게요. 똑같아요. 작업은 버튼 하나 만들어주고요. btn 자, onCreate에서 초기화시켜줍니다. btn은 find view by id r.id 이름이 뭐였죠? bt02. 자, 얘가 앱박되는 거 어떻게 캐스팅 때문에 그런 거겠고, 자, 여기다가도 저걸 줍니다. btn set on click listener 달아주고요. 바로 그냥 여기서 익명으로 바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임포트가 안 됐나 봅니다. 자, 임포트 해줬고요. 자, 여기서 인텐트 똑같아요. 인텐트 만들어줄 때 컨텍스트 얘는 세컨드 액티비티 디스,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컨드 액티비티 여기서 메인에서는 세컨드 액티비티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점 클래스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스타트 액티비티 인텐트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세컨드 액티비티하고 메인 액티비티가 너무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메소드를 하나 더 알아볼게요. 여기서 요거 쓰지 말고요, 피니시로 그냥 쓰겠습니다. 자, 피니시는 뭐냐면 해당 액티비티를 종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요건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갖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메인 액티비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게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이 지금 있는 거죠. 이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가요? 세컨드 액티비티로 가는데, 세컨드 액티비티가 얘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요.
그죠?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위로 올라올 때 이 메인 액티비티는 온 포즈 상태로 빠집니다. 날아가지 않아요. 포즈 상태로 빠지고 세컨드 액티비티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피니시는 뭐냐면 현재 액티비티를 종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디스토이로. 그래서 얘를 종료시켜 버리면 그러면 밑에 뭐가 보여요? 메인 액티비티가 다시 살아나오겠죠. 그러면서 얘 다시 어디로 가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면 온 퍼즈에서 다시 보여야 되니까 온 리즘으로 다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코드를 보면 코드에서 피니시를 주면 세컨드 액티비티가 사라지면서 메인 액티비티로 다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를 주도록 할게요. 얘는. 자, 다음에 매니페스트 열어볼게요. 매니페스트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하는 거 액티비티 요 코드 그대로 좀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인텐드 필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그 다음에 요거만 세컨드 액티비티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요거 뭐 세컨드 액티비티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스트링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 스트링 값 지정해 놓고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예제고 시간 관계상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저기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그냥 하드 코딩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레이아웃도 만들었고 이 레이아웃 이용해서 액티비티도 만들었고요. 그 액티비티에 버튼도 초기화해서 다 리스너 달아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트 등록을 했고요. 자, 이거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런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하면 할수록 굉장히 진짜 정말 편하게, 그죠? 개발자로 하여금 굉장히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게 풍부한 라이브러리와 굉장히 직관적인 라이브러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 입문자로서 보면 굉장히 접근하기 쉽고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실 만한 그런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됐고요. 실행이 되면 이제 보이고요. This is main activity라고 나오고요. 자, 얘 클릭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세컨으로 가겠죠. 자, 세컨으로 다시 왔고요. 자, 얘 클릭하면 종료되죠. 이 화면이 종료되면서 원래 있던 메인 액티비티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다시 클릭하면 세컨 다시 나오겠고 클릭하면 다시 보여줄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액티비티 만드는 거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레이아웃 잡고 그 레이아웃 갖고 액티비티 만들고 매니페스트에다가 정보만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생명주기 15-3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 닫아버릴게요. 요거는 자, 15-3을 딱 열어보니까 얘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데 이게 지금 액션바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냥 지워버릴게요. 필요 없는, 아직 안 배우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액티비티 등록받는데 됐죠. 자, 제가 생명주기를 우리가 지금 온크레이트 지금까지는 다 온크레이트만 살펴봤는데 생명주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온스타트 온크레이트를 들어와서 두 번째 온스타트 거쳐서 온 리즘 상태까지 온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보여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실행되고 이제 우리가 화면상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조작을 막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치고 들어왔다 아니면 얘가 뭔가 이유로 홈 버튼을 눌러서 홈으로 갔기 때문에 얘가 잠깐 백그라운드로 쳐져야 돼요. 뒤로 밀려나야 돼요. 그럴 때 어느 상태 온 포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종료가 돼요. 그러면 온 스타트가 온 디스토리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모든 메소드를 뭐예요? 됐죠. 모든 메소드들을 다 여기다가 그 콜백 메소드를 재정의했고요. 오버라이드 해놨고요. 다음에 여기다 로그를 넣었어요. 로그는 자바 유틸에 있는 로그입니다. 그래서 로그를 지정하는 방법 잠깐 살펴보면 로그.i 해갖고 i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D도 디버그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면 되는데, 처음에 앞에가 태그예요. 태그 넣는 부분이고, 뒤에가 설명 문구를 넣는 그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주면, 제가 메인 액티비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 로켓에 이 지금 에뮬레이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로그가 계속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이런 게 에러입니다. 여기 보면 디버그, 저 인포만 보고 싶다, 아니면 에러만 보고 싶다, 빨간색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너무 많은 로그가 나오면 내가 찾고 있는 로그가 어떤 건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 액티비티 태그를 이렇게 주면, 이 태그 이름 가지고 태그를 이렇게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이 지금 프로그램이 돌 때 태그가 메인 액티비티로 되어 있는 부분의 로그는 다 이 부분으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는 올 메시지죠. 그래서 모든 태그가 다 나와요. 모든 그 로그가, 이 단말에 존재하는 모든 로그 다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com.example android 15 언더바 있죠. 이거는 이 패키지에 있는 거, 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로그만 나온 거고요. 다음에 얘는 뭐예요? 메인 액티비티 태그를 가진 것만 로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를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생명주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뒤에다가 onCreate가 들어오면 onCreate, 그 다음에 onStart면 onStart 바로바로 이렇게 출력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갖다가 한번 생명주기가 어떻게 로그가 찍히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는 동안, 인스톨이 되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이 로그는 굉장히 편하고 개발자한테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겠죠. 그래서 로그를 꼭 넣고 쓰는데, 로그를 이렇게 넣어서 쓰는 때 주의해야 될 게, 로그를 만약에 사용자 정보 같은 걸 여기다 로그에 넣어버리면, 그죠? 그 어플을 다른 사람이 설치해서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로그로 자기의 사용자 정보, 아이디라든가 뭐 이런 정보들이, 개인정보들이 로그로 다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실무에서 작업할 때는 로그를 온오프 기능 등을 이용해서 뺐다 넣었다 하는 그런 기능도 넣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로그 넣고요. 자, 보면 onCreate, 자 보세요. 자, 이 앱이 실행되기 위해서 onCreate 먼저 실행됐죠. 다음에 onStart, onResume이 멈췄습니다. onResume에 멈춘 상태에서 뭐예요? 사용자로부터 이제 액션을 받아요. 그죠? 어떤 기능 수행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on 포즈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on stop 죽은 거예요. 그죠? 얘인가요? 네, 얘죠. 다시 왔어요. 그러면 on resume입니다. 그리고 on start 다시 호출됐고요. 자, 근데 보시면 제가 on create하고 on resume하고 on pause하고 요 세 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start하고 stop도 호출이 되긴 돼요. 그죠? on start 호출이 됩니다. 근데 얘네는 100%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0% 보장이 되어지는, 생성할 때는 on create, 다음에 화면에 다 보여줬어요. 다 그릴 거 다 그리고 화면에 보여줘요. 그러면 on resume, 다음에 얘가 뭔가 백그라운드 쳐졌어요.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상관은 없는데 일단 화면상에 안 보여요. 그러면 무슨 상태? on pause 상태를 꼭 거칩니다. on stop은 보장이 안 돼요. 호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때 단말기 환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요거 on pause, on start, on resume, on create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홈 버튼 누르면 on pause 상태고요. 스탑이 좀 늦게 들어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건가요? 아, 이거 아닌데. 15-_3이었나요? 너무 많이 깔아 나왔고, 이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on resume 다시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태그를 메인으로 했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라는 태그를 가진 로그만 출력이 됩니다. 다 보고 싶을 때는 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처음 로그를 접하시는 분들은 잘 뭐가 뭔지도 몰라요. 시스템 로고들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주기,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 번씩 다 오버라이드 재정해서 로그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표로 이제 와서요.
화면 방향 요거 하나만 하고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의 화면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을 갖다가 세로로 보다가 화면을 돌리면 이렇게 가로로 되죠. 그죠? 그래서 요런 방향 전환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5-4번 인포트를 해서 코드 리뷰를 하고 간단한 거기 때문에 코드 리뷰만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액션바가 문제인 것 같죠? 지워버릴게요. 아이고, 지워버리고 임포트 하고요. 됐죠? 자, 가로 방향으로 전환하는 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컨드 액티비티죠. 그래서 세컨드 액티비티 나와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여기 코딩을 안 한 것 같은데 장표를 볼까요? 자, 매니페스트를 보면 액티비티가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개 여기 있네요. 또 하나. 얘를 찾았는데 얘가 없어서 찾았는데, 자, 보시면,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을 누르면 인텐트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컨드 액티비티로 갑니다.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그래서 세컨드를 딱 가니까 세컨드 액티비티에 보니까 온크레이트 할 때 뭐래요? 셋 컨텐츠 뷰를 하는데 셋 컨텐츠 뷰 그 화면에 그려요. 레이아웃으로. 그리기 전에 뭐래요? 셋 리퀘스트 오리엔테이션에서 액티비티 인포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랜드스케이프 세로입니다. 이게 세로 아니죠, 가로 방향으로 화면을 전환시켜 버린다는 이런 명령을 줬어요. 그러면 화면이 그 전환되어서 그 가로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요 한 줄만 넣으면 돼요. 근데 이 한 줄 넣을 때 셋 컨텐츠 뷰 이전에 넣으셔야 돼요. 일단 화면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레이아웃 한번 볼까요? 레이아웃을 보면 파트너 요거는 제가 장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했던 코드가 요 코드입니다. set request orientation에서 방향을 랜드스케이프를 가로로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저기 뭐야 매니페스트에다가 안드로이드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에서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랜드스케이프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을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자바 코드에다가 이렇게 요 코드를 넣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거는 매니페스트에 넣은 거고요. 이거는 자바 코드에 넣어서 우리가 실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컨드 액티비티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세컨드 액티비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에뮬레이터가 화면 방향까지도 되긴 돼요. 얘도 비록 조금 느리고 답답한 에뮬레이터지만 화면 방향 정도는 다 됩니다. 얘도.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고, 요거는 뭐 한 줄 그냥 간단한 코드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가 떴고요. 세컨드로 딱 가죠. 그러면 세컨드로 갔을 때 이렇게 가로로 화면 전환됩니다. 근데 영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잠시 제가 이 에뮬레이터도 가로로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이거를 이 창 윈도우 창 자체를 가로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단축키가 있는 단축키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요 가로 변환 되고요. 여러분들 타겟폰 보면 타겟폰에 이렇게 가로로 나올 겁니다. 다시 그 메인 액티비티 보면 다시 세로로 나올 수 있고요. 되겠죠. 그래서 액티비티의 화면 방향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액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정리하면 액티비티는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레이아웃을 제작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자바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깜빡깜빡 하는 거, 매니페스트에 정보를 등록시켜 준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액티비티 간에 전환할 때 무엇을 이용해요? 어떤 객체? intent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생명주기에 나오죠. on create, on start, on resume, on pause, on stop, on destroy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on create와 on resume, on pause 요 세 가지 중요하고요. 꼭 on pause에다가 앱이 어떤 상황, 불우한 상황에 닥쳐서 죽었다 하더라도 저장해야 될 정보나 환경 설정 등의 정보가 있으면 꼭 on pause에다 넣으셔야지 on stop하고 on destroy는 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면 방향, 이건 별거 아니죠. 오리엔테이션 여러분이 매니페스트나 아니면 자바 코드에다가 한 줄 코드 넣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